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집값 다시 오르나? 정부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폭탄 발언.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 아니다.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세 달에 한 번씩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15가지 항목에서 지금 매수를 검토해야 될 때인지 보류를 해야 될 때인지 전체적인 추세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 데이터를 요약을 해드려서 예, 매수를 할 시기인지 매도를 할 시기인지 판단을 해드립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보면 집값 다시 오를까? 소비자 전망 5개월 만에 상승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1포인트 내린 3.1%. 한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대감을 하고 있다. 1년 후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CSI는 100일로 전월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여기 100일이라는 거죠. 이게 100보다 높으면 100보다 높으면 1년 후에 주택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건데 100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숫자일까? 작년에 보면 8월, 9월, 10월, 11월 달에 107, 110, 108, 102였죠. 그리고 계속 90대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월 달에 108, 110이었으면 올해 8월 달에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얘기인데 1년 전에 실제 그럴 거냐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요 101이라는 게 100보다 넘었다고 해서 그럴 거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2에서 3.1로 좀 떨어졌다고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보면 대부분 3.3에서 3.4, 3.2, 3.0까지 떨어졌다가 3.2로 오르고 다시 3.1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3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가는 쉽게 떨어질 것처럼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물가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환율도 좀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지금 오른다는 언론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정말 집값이 싸다고 덥석 잡으면 괜찮을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오르는 지역들도 있고 또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이 보면 금매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서울이 약 한 3,900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남은 한 5일 정도 남았으니까 5일까지 하면 이제 4월 달이 5일 남았죠. 그러면은 4월 말까지 3월에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4천 건까지는 서울이 될 것 같다. 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거를 예측을 해보면 서울이 작년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을 때가 3,899건, 이때가 7, 8, 9월 달이었고, 그 다음에 한 1,800건, 뭐 2,500건 하다가 이번에 약 한 4,000건 정도가 찍힐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거래량이 확실히 조금 늘긴 늘었죠. 하지만 서울 평균 거래선이 한 5,500선입니다. 여기 지금 모자르고 여기를 브레이크 스루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거냐. 대부분이 다 금매로 나온 것들이 거래됐기 때문에 아마 4월달, 5월달, 6월달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세 보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거는 바로 급매물 소진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2,500 하다가 이번에 4,000이 찍힐 것 같죠? 이게 정말 계속 이런 추세가 쭉쭉 이어져서 5,000건, 6,000건, 7,000건 막건으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이렇게 또 거래량이 좀 는다고 해서 덥석 잡으면 안 되고요. 정말 급매로 최고가보다 30, 40% 정도 떨어진 것은 고려해 볼 만한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는 거는 서울 거래량이 반등한 것은 금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해 12월 상승세가 꺾인 뒤 3개월 동안 내리 하락하면서 주담대 하단이 4% 초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6% 하던 게. 그래서 여기에 연 1% 신생아 대출 40일 만에 4조 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대출과 코피스 금리가 좀 떨어진 거. 특히 전문가들은 최고가 대비 30에서 50%씩 떨어진 저가급 급매물이 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서 20, 30%에서 최대 50% 이상씩 하락 거래된 사례들이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북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북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가보면 이렇게 금매들이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급매물 투자, 저렴하다고 급하게 투자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하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됩니다. 급매물이나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10% 내외의 저렴한 매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던 수요자라면 이 시기에 저렴한 급매물을 잡아서 내 집 마련을 해볼까 하는 고민들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싸다고 덥석 매물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원 A씨는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단지의 시세 대비 20%나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는 공인중개사의 연락을 받고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해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때에 계약 시 없던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매물을 잡으려 했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 다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뭐 대출을 했는데 돈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가압류를 신청했든지 뭐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은 등기부등본 잘 보면서 이런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B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급매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본 단지는 아니지만 지인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와 소개해준다는 소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이웃 층간소음 문제가 심해서 급하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이랑 예를 들어서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위층이 층간소음이 심하다. 그러면 내 아파트를 빨리 팔고 나가고 싶으니까 10% 싸게 내놨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층에서 또 계속 시끄럽게 층간소음을 유발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거 현장 답사하면서도 쉽게 나오기는 힘든데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싸게 나왔는지 그 원인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집주인이 급해서 잔금이 뭐 필요한 건지, 예?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없어서 현재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사연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장 내 급매물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 알아도 매매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나오는 급매물들은 보통 갭 투자를 했는데 이자 감당이 안 되거나 상급지 이동을 위해서 급하게 매도를 하기 위한 물건, 집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팔려고 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새 아파트로 입주하거나 이직, 이주로 인한 매도 등일 것이고, 이런 이유에 따른 매도는 매도자가 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자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서요, 급매가 나오면 그 급매가 왜 급매가 나왔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10% 급매인데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급매는 하자로 인한 급매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사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매물들은 급매물이라 하더라도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하락기에는 매도금보다 대출금이 더 높을 수도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매수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를 해결한 뒤에 계약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예, 등기부 등본을 잘 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모든 권리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층간소음이나 뭐 결로,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한 물건이 급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골치 아픈 물건을 빨리 팔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물 확인 시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세입자나 이웃들에게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외에도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물이 급매로 나오는 경우 경쟁력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권리 문제 등이 숨겨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나오는 급매물은 일반 시세 대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단지에서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꼼꼼히 물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급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우선 정말 급매가 맞는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KB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눈여겨보는 단지를 KB 부동산의 시세 및 매물 알림 서비스인 우리집에 등록하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시세 변동이나 매물 등록, 커뮤니티 글 등을 앱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이거 저도 가끔 쓰는 건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진말입니다. 행복의 세 가지 원칙. 첫째, 어떤 일에 집중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꿈을 가질 것. 임마누엘 칸트.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